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시진핑이 조만간에 북한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만나서 야, 너 핵 포기해라. 이렇게 종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북한에 방문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핵을 포기하라고 종용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한테는 대중국 경제 전쟁을 좀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김정은이의 핵 문제는 대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를 더욱 중국 쪽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중러 삼각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미국에 더 세게 대항하려고 한다, 이런 두 번째 의견이 있죠. 저는 두 번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거를 그 독재자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현상, 이거를 저는 파라오 신드롬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파라오 신드롬, 파라오 증후군. 뭐냐면은 고대에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지 않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바로 왕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게 된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현상, 이거를 저는 파라오 신드롬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파라오 신드롬, 바로 증후군이 시진핑에게도 똑같이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진핑이가 이란을 끌어들여서 북중러 플러스 이란, 이렇게 사각 동맹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6월 18일자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제적 지원을 직결시키려고 한다, 이런 제목이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와 기타 나라들에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분쇄시켜달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어제 6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중국은 미국에게 극단적인 이란 제재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방금 기사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에 극단적인 경제 제재하지 말아라.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란 얘기는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죠.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큰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 그거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중국의 이런 멘트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란에 극단적인 경제 제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중국은 어떤 짓을 합니까? 탈북자들,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크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줬습니까? 그 사람, 우리 동포들한테. 탈북자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북송시키면은 다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은 노동교화소에 가가지고 굉장히 크게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런 짓을 하고 탈북자들한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탈북자들 잡아가지고 인신매매 하잖아요. 탈북 여성들 잡아가지고 성매매 그런 쪽에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장애자들이나 그 농촌에 장가 못 간 노총각들한테 그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해요. 중국 정부나 중국 그 나쁜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 그리고 자국민들의 그 자유를 열망하는 자국민들의 그 열망을 탄압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집권층, 상위 0.1% 엘리트들이 중국의 90% 이상의 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소수 몇 명을 제외한 11억 명이, 2억 명의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북한 백성들을, 탈북자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주위의 위구르족이나 이런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제 제재하지 말아라, 미국 보고. 이란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 중동 지역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린다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요. 주위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요. 후티 반군 지원하고. 미국이 오바마 때 경제 제재를 풀어줬더니만 그 돈으로 자국민들의 그 삶을 향상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 테러 단체들한테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깡패 정권인데, 이란 정권이. 그런 정권을 두고 말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해요. 중국 정부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깡패 정권들은 힘으로써 다스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게 그게 옳은 방법이다. 깡패 정권, 악한 정권을 컨트롤하는 데는 그런 힘으로써 다스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하고 이란이 상당히 가까워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아마도 중국은 이란 쪽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남중국해 쪽에서는 내가 미국하고 한번 군사적 긴장을 일으켜 볼 테니까 너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한번 군사적 긴장을 일으켜 봐라. 이렇게 중국하고 이란하고 서로 아마 짝짝꿍을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 음모를 꾸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호르무즈 쪽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유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마도 중국이 이걸 대비해서 석유 비축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을 것이다. 석유를 미리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니까 5월 29일자 기사인데 이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입니다. 중국이 이란에 석유를 수입했는데 그게 21%가 급증했다는 내용이에요. 4월달, 5월달에. 자, 미국의 면제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수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미국의 면제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한테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몇몇 나라들 있잖아요. 해외 석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자원이 빈약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중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이런 8개국한테는
그 경제 제재를 면제해 줬어요. 6개월 동안.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 면제가 끝나기 전에 석유를 미리 많이 수입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중국이. 여기 기사 내용 또 보면은 리리라고 하는 그 석유 시장 분석가가 있는데 카운슬러 뭐 이런 사람이 컨설턴트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아마도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어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계속 아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중국이 북중러 삼각동맹 뿐만이 아니라 이란까지 끌어들여서 북중러 플러스 이란 사각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가. 그런데 저는 이 시진핑의 음모가 시진핑의 이런 노력들이 다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 사각동맹, 북중러 플러스 이란 사각동맹에서 러시아가 제일 먼저 빠져나갈 것이다. 왜냐면은 푸틴이 굉장히 야가 빠졌거든요. 푸틴이 제일 먼저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푸틴하고 빅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빅딜이냐면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 베네수엘라하고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는 손을 떼라. 아마 이런 빅딜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러시아도 자기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북중러 플러스 이란 사각동맹에 적극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몸값이 높아지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빅딜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결국 시진핑의 이런 노력들, 이런 지 나름대로의 외교 노력 이런 것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고립될 거예요. 이 중국의 공산당 독재 정부가 무너질 겁니다. 곧.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정권들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아주 반가운 뉴스가 떴습니다. XQ-58A 크라토스라고 하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가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처음 그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저는 작년에 이 크라토스 스텔스 무인 공격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뉴스를 작년에 처음 접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개발이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잘하면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시작될 때 이게 동참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기사 제목이 XQ-58A 발키리. 이 비행기 이름은 발키리입니다. 크라토스가 아니라. 크라토스는 이 비행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에요. 개발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크라토스고요. 비행기 이름은 발키리예요. 이 발키리라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가 두 번째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요 XQ-58A 발키리 요 스텔스 무인 공격기는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찰 척후병 역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얄 윙맨 역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밑에 그림에 보면은 F-35A 스텔스 전폭기, 저 가운데에 있는 게 F-35 스텔스 전폭기예요. 그 주위에 6개의 무인 스텔스 공격기가 둘러싸고 있죠. 자, 이렇게 F-35가 6개의 이
XQ-58A 발키리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쫙 끌고 가요. 그래서 이게 먼저 앞에 가가지고 적 지역에 적 상공으로 침투해서 요 무인 공격기가 먼저 침투해서 적 동태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그게 척후병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로열 윙맨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윙맨이란 뜻인데, 그게 옆에 쭉 같이 날아가면서 적의 방공망에 만약에 걸려서 그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 그거를 이 로열 윙맨이라고 하는 이 스텔스 공격기들이, 무인 스텔스 공격기들이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F-35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타 있고. 그런데 F-35는 거의 가격이 1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지금 이 XQ-58A 요 비행기는 지금 현재 200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제조하려고는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비행기의 세 번째 목표는 지상의 목표물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500파운드, 250kg 되는 GBU를 달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내부 무장창에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 GBU라는 거는 Guided Bomb Unit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도폭탄, 스마트 유도폭탄을 내부 무장창에 달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Swarm Attack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Swarm Attack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비행기가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요. 수십 대가, 많게는 뭐 100여 대가 몰려가서 와장창 떼거지로 몰려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벌떼처럼 몰려가서 공격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F-35 같은 경우는 6대만 끌고 갈 수 있지만, 큰 비행기, 조기 경보 통제기 같은 거는 이거 정말 뭐 한 20, 30대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요. 조기 경보 통제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대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 그게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F-35 이런 비싼 비행기들 몇 대 안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다 그래요. 자, 이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퀴가 안 달려 있어서 레일 위에서 로켓 발사 방식으로 발사가 되고요. 이거를 회수할 때는 이게 바퀴가 없기 때문에 바퀴 랜딩 기어로 착륙하는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회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very low cost, 200만 달러 이하로 이 가격을 맞출 거라 그러고요. 이 XQ-58A라는 비행기를. 그리고 기타 스펙을 보면은 항속거리는 3,500km 이상이고요. 속도는 아음속 마하 0.8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 개발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벌써 두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비행이 불과 3월 5일 날 첫 번째 시험 비행을 했거든요. 근데 6월 11일 날 두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이거 잘하면은 2020년 내년에 소수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실전 배치되면요,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 당국이 이런 최신 무기들을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